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훈련장 건물에서 보이기 시작한 흐릿한 실루엣. 한국 군인이 미국 군인을 등에 업은 채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대회에 참가한 모든 특수부대원들과 경기를 지켜보던 관계자들까지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렸죠. 특히 미국의 85세 한국전 참전 용사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심지어 냉철함으로 유명한 러시아 특수부대 지휘관의 뺨으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상황이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각국 특수부대원들을 이토록 감동시켰을까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연합군이 한국군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맥컬럼 대령입니다.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 소속으로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작전을 지휘해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 주요 전장에서 다국적 연합군 작전을 이끌었으며 특수전술 교범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2018년 중동에서의 고위급 인질 구출 작전 성공으로 국방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현재는 국제특수부대 훈련 평가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하며 각국의 전술과 군사 문화를 깊이 연구해 왔었죠. 하지만 그날의 광경은 25년간의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국제합동군사평가대회가 열리는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훈련장. 이곳에 세계 최정예 부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얼핏 보기에도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국의 위상과 실력을 입증하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죠. 미군은 첨단 장비로 무장한 채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러시아 특수부대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우아함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전술을 품고 있었고 중국군은 거대한 힘을 과시하듯 당당했죠. 일본 자위대는 정교함을 앞세우며 조용히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서방연합이 실력 차이를 보여주겠군. 러시아 지휘관이 중얼거렸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과 첨단 장비를 갖춘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범 훈련이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군은 화려한 공중 강화와 함께 완벽한 타이밍의 작전을 선보였고 러시아는 압도적인 근접 전투 기술로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프랑스는 정확한 저격 실력을, 중국은 대규모 인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실전적 움직임을 어디서 배울 수 있었겠나. 프랑스 장교 드부와의 말에 저는 동의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군의 차례였습니다. 참관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고 관심이 없다는 듯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다음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특수부대가 세계 최강 부대들 사이에서 보여줄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무대에 오른 한국군 특전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닌 깊은 뿌리에서 오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10명 남짓한 인원이었지만 그들이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자연스레 시선이 집중되었죠. 요즘 한국 군대들은 겉멋만 들었군. 중국군 장교 리쩌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 소령 김태준은 시범 훈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관객석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에게 고정되었죠. 관객석 뒤쪽에는 85세의 윌리엄 토마스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전 참전 용사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윌리엄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부대원들도 일제히 그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김태준과 그의 부대원들은 동시에 윌리엄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가 넘는 각도로 마치 오랜 스승이나 위대한 영웅 앞에서 경의를 표하듯 말이죠. 대한민국은 당신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는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군인이 감상에 빠지면 전장에서 죽는다. 리쩌민이 비웃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일본 자위대 소령 노부나가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무 말 없이 훈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윌리엄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이든 몸이 버거워 보였지만 그는 꿋꿋이 서서 한국군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주름진 손은 경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떨리고 있었죠. 고맙네. 70년이나 지났는데 윌리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고 프랑스 병사들은 윌리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거수 경례를 했고 심지어 중국 부대원 중 일부도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보아온 어떤 군사훈련이나 전투도 이 순간의 강렬함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지만 저는 군인으로서의 훈련된 냉정함으로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맥컬럼,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일세. 로버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군인에게 필요한 건 전투력과 냉철함이네.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란 무엇인가? 강함이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가치관이 옳은 것인가? 한국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예의나 의례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한 강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닌 무언가 더 깊고 본질적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실전 훈련이 문득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줄 또 다른 모습이 궁금해졌고 어쩌면 내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이 이번 대회를 통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 훈련장을 감싸고 있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실전 미션에 모든 부대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의 시범 훈련과 달리 오늘은 진짜 실력을 겨루는 날이니까요. 훈련장 중앙에 설치된 브리핑룸에 각국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인 미군 장성이 오늘의 미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션 브리핑이 시작되었고 오늘의 과제는 적진 침투 및 인질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적군이 점령한 곳에 침투하여 인질들을 구출해야 하며 제한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인질 위치가 A, B, C 세 그룹으로 분산되어 있고 일부 인질들은 부상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현실적인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인질을 구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브리핑룸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옆자리에 앉은 러시아 지휘관은 작은 목소리로 현실적인 미션의 특성과 전장에서의 불가피한 결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자위대가 미션에 투입되었습니다. 노부나가의 팀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정확하게 적진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냉정한 판단을 통해 A그룹 인질만 성공적으로 구출했죠. 다음은 중국군이었습니다. 리쩌민의 팀은 압도적인 인원으로 정면 돌파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C그룹을 포기하고 A, B그룹 인질 대부분을 구출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팀도 각자의 방식으로 미션에 임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모든 인질을 구출하기보다 최대한 많은 인질을 살리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자신있게 팀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A, B그룹을 모두 확보했고 C그룹에도 접근했지만 작전 중 팀원 한 명이 부상을 당해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는 C그룹 인질을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팀은 A, B그룹 인질과 함께 철수했고 미션은 성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간과 상황이 허락했다면 모든 인질을 구출하고 싶었으니까요. 다음은 한국군의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김태준과 그의 팀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침투 경로를 택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적진을 파고들었습니다. 리쩌미는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었고
단 한 번의 불필요한 동작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군은 A그룹을 신속하게 확보한 후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C그룹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가장 멀리 있고 부상자가 많은 그룹을 우선시한 것이었습니다. 노부나가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이 미쳤는지 시간 안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C그룹 인질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했고 B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모두가 한국군이 시간 내에 미션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B그룹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인질이 심각한 부상 상태였고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팀이라면 이 시점에서 전술적 결정을 내리고 부상자를 남겨두었을 겁니다. 리쩌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대로는 시간 안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즉각 작전을 변경했고 2명의 팀원이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나머지는 인질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팀원 중 한 명이 부상자를 등에 업고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국군은 마지막 인질까지 안전지대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며 분명 실수일 것이라는 중얼거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션이 종료되고 김태준이 제 곁을 지나갈 때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포기할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어제의 그 예우가 그저 형식적인 게 아니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사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던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군의 활약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한국군의 활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훈련 3일차 아침부터 훈련장이 한국군의 놀라운 성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완벽한 수행 능력은 다른 국가 특수부대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오늘의 미션은 어제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시가전을 가정한 건물 탈환 작전이었죠. 어제의 미션이 은밀한 침투와 인질 구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은 실제 전투 상황을 방불케 하는 직접적인 교전이 예상되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심사위원장이 미션을 설명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점거한 5층 건물을 탈환하고 건물 내 폭발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토 연합군은 실제 대테러 작전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각 팀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군 장교 리쩌민이 갑자기 김태준에게 다가가 도발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너희 같은 작은 나라 군대가 이런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군. 미군 뒤에 숨어 있다고 실전 경험이 생기는 것은 아니야. 모든 시선이 김태준에게 쏠렸고 그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리 대령님, 오늘 미션에서 확인하시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한 강철 같았습니다. 로버츠가 제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맥컬럼, 오늘 한국군의 진정한 저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미션이 시작되었고 첫 주자는 일본 자위대였습니다. 노부나가의 팀은 신중하게 작전을 수행했지만 민간인 식별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음은 리쩌민의 중국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건물을 장악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파괴가 너무 컸고 폭발물 제거에도 실패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완벽한 작전 수행을 자신했습니다. 나토의 표준 작전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위장 적군 2명을 놓쳤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국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주변을 몇 바퀴나 돌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의 팀은 마치 서서히 퍼지는 연기처럼 건물의 모든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각 팀원들은 마치 텔레파시라도 하듯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폭발물 제거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폭발물 전문가 한 명이 제거를 전담했지만 한국군은 모든 대원이 폭발물을 다룰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전 수행 중 갑자기 훈련장에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주의! 5층 폭발물에서 실제 기폭 장치가 작동됐습니다. 훈련이 즉시 중단되었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건물에서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신속하게 건물을 빠져나왔고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대피 도중 미군 한 명이 무너진 계단 더미에 다리가 끼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되었고 실제 위험이 닥쳤음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제임스가 아직 안에 있어. 미군 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김태준과 그의 팀원 2명이 망설임 없이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쳤나? 돌아와.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이미 건물 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훈련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위험 상황이었고 한국군은 자신들의 안전보다 동료의 목숨을 우선시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한국군 무전병으로부터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성훈 하사, 미군 부상자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눌려 있어 단독 이동 불가능합니다. 구조 중입니다. 잠시 후 건물 출입구에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희미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이 미국 군인을 등에 업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2명의 팀원이 그를 엄호하며 따라 나왔습니다. 훈련장에 모인 모든 특수부대원들과 관계자들이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죠. 그 순간만큼은 국적과 경쟁을 떠나 동료 군인으로서의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부상당한 미군은 의료팀에게 인계되었고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태준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돌아와 상황 정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폭발물은 훈련용이 아닌 실제 폭발물이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의심의 눈초리가 서로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한국군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리쩌민이 한국군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함께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문득 김태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장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동료를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특수부대와도 달랐습니다. 또한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국군이 보여준 진정한 군인 정신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폭발물 사건 이후 대회는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이던 그 거만함과 무시하는 태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각국 대표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리쩌민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백할 것이 있다며 폭발물 사건에 대해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룸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 정보원이 건물 내 폭발물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지만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한국군이 실수하길 바랐고 그들의 한계를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미군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위험에 뛰어든 한국군을 보면서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부끄럽고 용서받을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죠. 브리핑룸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태준은 리쩌민에게 군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쩌민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고 조사팀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깨달음과 존중의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군인의 가치는 단순한 전투기술이나 장비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신과 가치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한국군이
70년 동안 이어온 그 정신은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윌리엄 할아버지를 통해, 김태준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폭발물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틀 후 대회는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중국군은 대회에서 제외되었고 관객들의 야유 속에서 훈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특히 한국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 작은 나라의 군대쯤으로 여기던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동경의 빛이 느껴졌죠. 남은 미션들에서 한국군은 계속해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작전 수행 능력과 팀워크는 다른 참가국들의 귀감이 되었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결단력은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점수 집계 결과 한국군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전술의 승리가 아닌 정신적 가치의 승리였습니다. 시상식이 열렸고 각국의 장성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군 특전사팀이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윌리엄 할아버지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한국 전쟁에서 받은 훈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태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그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이 훈장은 70년 전 내 목숨을 구해준 한국군 소대장의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했지만 오늘 당신을 통해 그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훈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윌리엄의 말에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그는 윌리엄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김태준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정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싸우는지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군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훈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위해 훈련합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는 선배님들의 숨결과 희생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켜낸 이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군인의 사명입니다. 그날 밤 저는 군인으로서 25년을 보낸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장에서의 승리와 패배, 잃은 동료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가치들, 김태준과 한국군을 통해 저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희생과 신념,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부대로 돌아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전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의 의미, 그리고 잊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나토 연합군도 자신만만하던 중국군도 한국군을 무시하던 일본 자위대도 모두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날의 이야기. 단순한 실력이나 힘이 아닌 희생과 명예, 그리고 과거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